오늘 얘기해 줄 건 이제 이 상부 쪽 이마라고 표현되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눈썹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껴지는 감정이 되게 달라요. 되게 답답하게 느끼기도 하고 되게 시원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특히 눈 때문에 왔다. 이마 헤어라인 위치부터 시작해서 눈썹, 그다음에 속눈썹, 아랫눈꺼풀 이렇게까지 다 보고 생각을 해요. 이마 주름을 펴는 상황, 그 다음에 눈썹에 관계된 것, 이렇게가 한 카테고리로 움직이거든요. 그걸 이제 뭐 이마 거상, 눈썹 거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나는 모디피케이션, 조정, 눈썹 교정, 눈썹 조정 이런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눈썹을 그냥 위로 당기는 게 아니고 눈썹 모양을 조절하거나 좌우 비대칭을 맞추거나 그냥 리프팅보다는 이제 모디피케이션이 더 맞는 용어라고 생각은 하고요. 40년 전 이전에는 여기를 쭉 다 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쬐는데 최근에는 이제 째지 않는 게 스탠다드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엔도스코픽이라고 표현해요. 한 10mm 정도 그 카메라 들어갈 구멍만 내고 그다음에 기구만 집어넣어서 이제 째는 자국을 안 남기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고정할 거냐? 현재 표준 술식에 가깝고 안정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재료를 쓰는 거예요. 엔도스코픽 브로우 리프팅 with 엔도타인. 이 수술의 풀네임이에요.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해줘? 못하는 거지. 눈썹 교정술인 거고, 이게 이제 현재의 표준 술식이에요. 눈을 하러 왔을 때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지고 눈 뜨는 게 힘들다고 자기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느끼기 전에 뇌가 느껴요. 그럼 뇌는 눈썹을 이렇게 들어줘요. 그래서 평상시에 눈썹을 들고 다니고 이마 주름이 있는 상태가 돼요. 나이가 더 드셔서 이렇게 들었는데도 여기가 안 보이는 상태가 되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등은 붓고 이렇게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처진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눈에다 자르면 들고 있던 게 떨어지겠잖아요. 눈썹하고 속눈썹 사이가 좁아지는 형태로 결과가 나와요. 10mm, 1cm예요. 이만큼 많아요. 이거 밑에 얇은데 쌍꺼풀 라인에서 피부를 자르기 시작해서 두꺼운 쪽까지 잘라낸 다음에 맨 위쪽에 두꺼운 피부가 내려와서 꼬매진다는 얘기예요.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접히는 피부는 두꺼운 이불이 접히는 느낌처럼 접혀요. 그거 사람들이 수술한 티 난다고 싫어하는 눈이거든. 중년 이후에 어디 가서 쌍꺼풀을 했는데 인상 배렸다. 눈이 처져서 불편해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눈을 꼭 자르려서 해결을 하면 그게 되게 예쁘게 안 되는데? 그러면 불편한 것만 해결해 드리면 돼요? 안 예쁘게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없지. 그러니까 이걸 예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해요. 눈썹을 중심으로 눈썹 위에서 당겨 올려갖고 조작을 가하는 게 한 가지 경로, 눈썹 밑에서 피부를 처리해서 해결을 보는 거가 한 가지 경로, 그다음에 쌍꺼풀 라인에서 피부를 처리하는 거나 뭔가를 하는 거가 한 가지 경로예요. 그 중에서 눈썹 위쪽에서 조작을 해서 뭐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거, 눈썹을 조정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눈 수술하러 왔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 눈 수술하러 왔는데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결과가 최선이 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드려요. 비용이 이제 눈수술보다 그게 더 비싸거든요. 내시경 있어야죠. 그 내시경을 사용하기 위한 소독 장비가 따로 있어요. 기구 세트 다른 거 다 있어야 되고 돈을 많이 쏟아 부어야지 그 수술할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을 아예 안 하는데 가면 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수술이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눈이 처져서 왔다. 자연스럽게 수술한 티 안 나게 젊어지게 하기 위해서 눈썹을 조정하는 것, 그거의 방법이 눈썹 교정술, 이마 거상술, 눈썹 거상술. 이게 비슷비슷한 이름이고 실제로 수술도 장비는 비슷한 걸 쓰고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약간씩 박리 범위가 다르고 뭘 끊는 게 다르고,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거를 이제 되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가 솔직히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을 듣는 순간 선입견을 가지게 돼요. 머리카락 있는 데서 뭔가를 한다는데 뇌가 괜찮아? 이런 소리 하시거든요. 당연히 괜찮지. 피부만 하는 건데. 환자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일단 절개가 밖에서 안 보인다. 머리 안 깎아요. 여기다 조그만 이렇게 요 정도 아무도 모르게 제가 슬쩍 하고 이렇게 합니다. 3일째 출근하셔야 된다. 그러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출근할 때 머리 티 안 나게 해드려요. 머리카락하고 비슷한 실로 꼬매드려요. 근데 그게 꼭 좋지는 않아요. 그거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끝낼 때 스테이플링을 하면 피가 딱 멎어요. 바로 그거 쓰는 게 더 좋은데 이제 출근하셔야 되면 그거 티 나니까 좀 티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 부작용 궁금해 하시는 거 있거든요. 수술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뭔가 부작용이 남아가지고 고생해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분간 불편하신 거 있는데 롱텀한 부작용은 제가 안 남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시적인 불편함, 그것도 다 뭐 부작용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눈썹 밑에 가운데 쪽에서 여기서 나옵니다. 나뭇가지처럼 여기서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자라 올라가서 여기까지 감각을 느껴요. 근데 얘를 당기면 팔 베고 한 30분 자고 일어나면 이 팔의 감각이 어때요? 없어지죠. 내리고 이렇게 있으면 조금 있다 감각이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저리죠, 팔이. 그거랑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당겨지면 멍해지는 거가 먼저 생겨요. 그러고 돌아오면서 신경 자체가 이제 흥분을 해요. 간지럽거나 아니면 뭐 쩌릿쩌릿하거나 뭐 이상한 느낌들이 나는 것들이 생겨요. 안정화가 되면 이제 그게 없어져요.
그게 하루 이틀 단위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변해요.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째쯤 만났을 때 여기 감각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 다 하세요. 한 달째 만나면 여기가 간지럽거나 뭐 짜릿한 게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감각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두 달째 돌아오기도 하고 아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다 돌아와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이제 감각적인 문제, 크게는 문제 없는 정도에서 다들 겪고 지나간다. 그 머리카락 빠지는 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10mm 정도 절개를 하고 하는데 그 절개한 자리 주변으로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길 수 있어요. 탈모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약간 전문적인 얘기니까 생략은 하고 90% 이상은 아예 빠지는 게 없이 지나가요. 일부 스트레스성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요.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붓는 거죠. 붓고 멍드는 거. 사람들이 여기서 수술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절개를 했으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절개해놓고 그 피부 밑으로 타고 들어가서 카메라랑 기구를 다 넣어서 여기서 수술합니다. 뭐 피 안 나게 애쓰지만 요 밑으로 흘러서 눈이 멍들어요. 보통은 일주일째 출근을 하건 사회 복귀는 다 하셔야 되니까 이제 많이 이상하지 않는 정도를 해드립니다. 수술하고 첫날, 둘째 날 멀미하시는 거 있어요. 수면 마취를 했고 신경이 당겨지는 상황이 자율신경계 쪽에 영향을 약간 미쳐가지고 약간 어지럽다든지 속이 좀 안 좋다든지 가끔 되게 심해서 배멀미 세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약을 제가 드려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 괜찮은데 다음날 제가 보통 병원 오셔서 머리 감겨드리니까 다음날 뵙고 해결해드리면 돼요. 수술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꼭 수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일반인 입장에서 그렇죠. 수술했는데 뭐 갑자기 일주일 뒤에 갑자기 어지러워요. 그럼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비락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수술 안 했을 때 생겼으면 그냥 이비인후과 가시면 되는 일인데 이거 땡겼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0이잖아요. 큰일 나가지고 응급실 가셔야 되고 이거 없거든요. 그치만 환자 입장에서는 응급하죠. 나는 알지만 환자는 모르잖아요. 제가 설명은 다 이미 드렸는데 까먹으셨잖아요. 큰일 났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전화하세요. 궁금하거나 신경 쓰이는 게 있거나 불편하면 그럼 다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합니다.